제 땅굴 공사 다 해놓고 막 이런 식으로 하루를 다 보냈던 기억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예. 젊은 그 학교 시절의 학창생활은 저하고 비슷하게 하셨어요. 결과는 이렇게 달라지는군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실 중학교 때까지 그러니까 무슨 그런 교과과정 위주의 공부를 많이 하진 않았는데 네. 그 고등학교 가서 고등학교에서 제가 기숙사 학교를 다녔는데 학교 예. 교육이 정말 충실했어요. 그러니까 저희 고등학교가 정말 수업도 열심히 시키고 프린트도 잘 내주고 뭐 선생님들도 연구 많이 해오시고 그런 학교여서 거기서 정말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저희가 외국에 살 일이 있어서 애들이랑 같이 살았어요. 네. 살았는데 지금 현재 그 외국의 중학교 교육이 이래요. 거기는 막 공부를 해야 되는데 애를 머리 아프게 막 숫자를 외우고 막 이런 것보다는 학교는 즐거운 그 놀이 장소다. 재밌게 공부를 할 수 있어야 돼. 그 펀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그래가지고 스터디 그룹을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 활동을 참 많이 시켜요. 그래서 뭐 발레, 댄스에 뭐 취미 있는 애들, 뭐 이렇게 악기에 취미 있는 애들. 그래가지고 거기서 최고 잘하는 아이를 이제 그 길로 계속 북돋아 주더라고요. 근데 우리는 30명이면 30명이 전부 공부를 해야 되잖아. 수영에 취미 있는 애도 다 공부를 해야 되고. 네. 그런 게 조금 학교 안타까워. 공부에 또 학원 학습에 그렇습니다. 너무나 지금 고단한 학생들입니다. 저희가 이 결과를 좀 더 세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설문조사를 했는데요. 함께 보시겠습니다. EBS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서 초등학교 1학년부터 대학생까지 19,000여 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나가고 있는데요. 가장 먼저 몇 개의 사교육을 받고 있느냐 이런 질문을 했는데 적어도 1개 이상의 답변을 한 학생은 9,000명 정도였고요. 그중에서 5개 이상 학원을 다닌다. 200명이 넘습니다. 네, 또 다음 설문조사 함께 볼까요? 또 사교육을 받는 이유에 대해서 물어봤는데요. 학교 수업으로 부족해서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고요. 그 다음 답변으로는 다른 아이들도 하니까 뭐 이런 기타 의견들이 있었고요. 또 그중에 부모님의 권유로 다닌다 이런 답변도 많이 있네요. 예, 지금 뭐 설문조사 결과를 보시고 공감하는 부분도 있을 테고 네. 저렇게까지 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이미경 박사님 이 결과를 보셨어요. 뭐 대부분은 학생들이 학교 수업 과정에서 뭐 부족함을 느낀다라고 좀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고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그 공교육 현실 속에서 과외교육이 꼭 필요한 측면이 있습니까? 예, 뭐 과외교육이 필요한 학생도 있겠지만 많은 경우에는 꼭 필요해서 다닌다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습니다. 지금 그 왜 학원을 다니느냐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나온 것처럼 많은 경우가 이제 부모님의 권유 또 아까 1위로 학교 수업이 부족해서라고 얘기했는데 과연 그 부족하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한번 짚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다른 학생들보다 떨어지다는 걸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내가 2등을 하지만 1등을 하고 싶은데 그 부분이 부족하다고 보는 것인지 그런 부분이 중요한 거고 정말 사교육을 받아서 효과적이려면은 사교육에 대한 동기가 있어야 되는데 학생들이 정말로 내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하는 부분을 이해를 못하겠다던가 혹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다던가 이래서 사교육을 받는다면은 저는 그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대부분의 지금 그 조사 결과에서도 나왔듯이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님의 압력이나 어떤 경쟁에서 이기기 위해서가 목표이기 때문에 이런 사교육이 학교 교육 외에 꼭 필요하다 할지에 대해서는 한번 재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실효성 측면에서도 뭐 능률이나 실효성 측면에서도 뭐 저런 설문조사 결과 내용이라면은 좀 의문시되는군요. 그 얼마만큼의 성적 향상이라든가 성취도를 이룰 수 있을지.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과도한 사교육열이 오히려 학교 교육을 좀 잘 하는 것을 막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선생님들이 학원에서 다 배웠기 때문에 가르칠 필요가 없다고 말씀을 하시거든요. 오히려 그 학교 교육을 보완하기 위해서 하는 사교육이 오히려 학교 교육의 질을 또 떨어뜨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경우도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밤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학교에서는 잠자는 학생들도 꽤 있더라고요. 이게 참 문제는 문제입니다. 네, 맞습니다. 또 다음 설문조사 결과 함께 또 보겠습니다. 공부를 왜 하느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역시나 성공하고 싶어서 이런 답변이 1위를 차지했고요. 그 다음이 자아 실현을 위해서 그리고 남들도 다 하니까라는 답변도 1,000명 정도나 나왔습니다. 또 마지막 질문으로 공부가 좋을 때가 언제냐 이런 물음에는요. 남보다 잘했을 때 이런 답변이 가장 많았습니다. 이 답변이 뭐 오늘 그 우리 학생들 현실을 얘기해 주네요. 지금 평가 목표 지향성일 때 이런 결과 아닙니까? 남보다 잘했을 때 공부한 보람이 있고 기쁘다. 그러니까 만약에 학습 성취 쪽으로 갔으면은 아까 그 공부를 하는 이유 중에서도
자아실현 쪽으로 갔어야 네. 될 텐데 성공 이쪽으로 좀 결과가 나왔거든요. 이 결과를 보시고 우리 곽 교수님께서는 뭐 어떤 문제점 같은 걸 좀 지적하실 게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지금 이 조사 자료에서도 물론 그 전부 다 그런 건 아니고요. 일부의 학생들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비중의 학생들이 실제로 남들에게 어떻게 평가받느냐 하는 거에 신경을 많이 쓰고 있다는 그러한 그 결과를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뭐 이전보다는 많이 나아지긴 했지만은 그래도 아직까지는 우리가 1등부터 줄을 세우는 그러한 그 사회 분위기가 아닌가 싶고요. 내가 뭐 수학을 못해도 영어를 잘한다든지 내가 뭐 학과목을 못한다고 하더라도 예체능을 잘한다든지 어떤 자신이 잘하는 분야들이 얼마든지 많고 또 자신이 관심을 가지는 그러한 영역들이 아주 많은데 그러한 것들을 다 이렇게 실현할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이 아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최근 사회 문제가 된 것이 청소년 자살이 급증하게 되었는데 서양 나라하고 비교할 수 없는 거가 우리나라의 청소년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학업 성적 때문에 비관해서 하는 경우가 있고요. 또 이 학생 중에서는 1등이 아니라서 또는 상위 1%가 아니라서 자살을 택하는 그러한 그 학생들의 비율이 점차적으로 늘고 있습니다. 물론 그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다양한 원인들이 있겠지만은 이러한 학생들의 경우에는 그 평가에 하는데 너무나 이제 치중해서 하다 보니까 1등, 2등에 굉장히 민감하게 될 수가 있고 또 성적이 자신의 생각했던 기대만큼 나오지 않게 되면은 이러한 그 무기력감에 빠지기 때문에 그런 거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뭐 제 주변에 봐도 뭐 대학 갈 때까지만 공부하겠다. 대학 붙기만 해라. 그때 가서는 이런 아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주변이 아니라 제가 그랬어요. 근데요, 또 신문에서 보니까 유명 뭐 대학 비교해서 예. 외국과 비교를 해서요, 우리나라 대학생들 공부하는 양이 상당히 적다 그러는데 어느 정도인가요? 글쎄 뭐 공부하는 양이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얼마나 적은지를 뭐 물리적으로 나타내기는 어렵지만 여하간 뭐 고등학교 때보다 대학에 갔을 때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경향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를 그 학업에 대한 그 흥미하고 관련 지을 수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피사 결과에서도 수학에 대한 흥미도를 조사를 했는데 굉장히 낮았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성적은 좋지만 네. 그 공부를 하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 어떤 성취 압력 때문에 그리고 대학이라는 그런 목적을 위해서 한 거고 그 목적을 달성하고 난 이후에는 전혀 공부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공부를 안 하게 되고 그것이 그러니까 문제가 고등학교 때까지 잘하던 그런 능력들이 대학교 때 더 발현이 돼서 좋은 결실을 거둬야 되는데 결실까지 가지를 못하고 끝난다는 데 있죠. 그래서 우리가 좀 흥미라던가 이런 내적인 동기를 유발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대학생들이 대학교만 들어갔다 보면 왜 공부를 안 하는지는요. 그 과외 많이 하는 동네 담벼락이나 전봇대 가보면 알아요. 어떻게? 아르바이트, 수학, 영어 하면 무지 많거든요. 그때 바빠서 공부를 안 하나 그런 생각이. 정작 들어가서는 이제 후학들을 지도하느라고 자기 공부는 못하고. 네. 지금 뭐 산 증인입니다. 지금까지 이제 대화를 나눠봤을 때 우리 이창환 군은 늘 놀았다. 학원은 다니지 않았다. 그러나 큰 성취. 물론 이제 자기의 그 자신을 위한 성취 동기가 남보다 컸기 때문에 성공을 한 케이스인데 그런 이창환 군도 어떻습니까? 그 대학생 지금 몇 개월 됐죠? 지금 약 3개월 정도 됐어요. 네. 대학 들어오기 전에 자기의 어떤 공부량, 이게 물론 평가 이런 걸 떠나서 말이죠. 공부했던 양하고 대학에 입학한 이후 최근의 공부량하고 변화가 있었습니까? 네, 확실히 고등학교 때보다는 대학교에서 제가 1학년 1학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공부 시간 자체가 확실히 줄어들었고요. 공부 양도 부끄럽지만은 사실 고등학교 때보다는 좀 줄어든 게 사실이에요. 뭐 저뿐만이 아니고 주변 분위기도 다 그렇고 좀 그렇습니다. 본인 얘기만 하세요. 남 끌어내지 네. 죄송합니다. 이창환 군이 지금 이제 돌아보시기에 네. 이제 분명히 양은 좀 줄었다고 했는데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선은 주변을 끌어들이지 말라고 하시는데 사실은 예, 그런 사회적 분위기가 일단 있고요. 예. 일단 특히 선배들부터 일단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대학교 1학년 때는 좀 일단 뭐 즐기고 2학년, 3학년 때 뭐 재수강을 하든지 네. 뭐 하면 된다 이런 식으로 꼬드기는 분들도 좀 계시고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원인으로 들 수 있겠지만 또 학생들의 태도가 사실은 아까 문제가 있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그거인 것 같아요. 제가 강의실에 들어갈 때마다 느끼는 건데 예. 뭐 교수님에 따라서 다르시겠지만 이제 학습 동기를 잘 유발시키지 못하시고 그냥 수업을 해야 하니까 하시는
듯이 보이는 그런 교수님들이 좀 계세요. 그래서 너무 재미없고 정말 잠이 오고 막 그런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래서 그런 부분도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그 고등학교 시절에는 대학이기 때문에 이 평가 목표에 치우쳐서 공부를 하더라도 오히려 대학을 들어가면 이제